대학 입시 제도를 비판하는 특히 명문대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맹목적인 욕심을 꼬집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화제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뭘 고쳐야 할지, 또 진짜 코디는 있는지 이범 교육평론가 자리했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네. 먼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 뭐 코디도 나오고 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사실 계속 보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띄엄띄엄 보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보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 나이 때는 그렇게까지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뭐 저는 이제 학력고사 출신인데 네. 학력고사를 볼 때만 해도 저희 때는 그렇게까지 뭐 막 하는 그런 게 학원도 없었으니까 네. 상당히 놀라웠고 네. 야 저렇게까지 해서 학생들을 보내는구나. 이게 네. 좀 신세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물어보려고 아직 지금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평론가께서 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강남에 사시는 학부모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네. 저 코디가 진짜로 있는 거냐고.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극소수의 그 최극상층에서만 있을 수 있는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새롭고 자극적인 그런 소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코디, 학종, 네. 또 심지어 문제출 사건 이런 이제 자극적인 소재들을 또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제 학부모들의 욕망, 입시열 이런 것들하고 잘 녹여낸 것이죠. 네. 그러니까 화려하고 낯선 요소만 배치했다면 사실 공감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재미는 있을지언정. 근데 이제 다들 뭐 서울 의대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이? 네. 그런 그 학부모들의 이제 보편적인 욕구하고 이걸 잘 짜맞췄기 때문에 드라마가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스카이캐슬의 한 장면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아들이 스카이캐슬 이제 서울대 의대 갔다고 네. 축하 파티 하는 건데 뭐 과장된 연출이지만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쓴 거야? 제발 상식 없는 예편내 취급 좀 하지 마. 당신 같은 학력고사 세대랑은 달라요. 다르다고. 하다못해 라면 하나를 끓이는데도 설명서가 붙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의대를 가는데 전략을 안 짜? 마지막 기호 7번입니다. 고객 대비 합격률 100%. 네. 코디네이터가 이제 서로 짝이 지어지는 학부모와 네, 그 장면 보고 계십니다. 네. 저기 보면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잖아요. 예. 무슨 전략을 짠다고? 저는 1년에 2명의 전략이라는 공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뭐 학원도 좀 보내고. 근데 뭘 짠다는 겁니까? 탈락하실 겁니다. 요새 이제 굉장히 늘어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 학종이라고 하죠. 학종이라고 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적만 보지 않는 그런 선발 방식입니다. 이제 미국에선 보편화된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나 또 수능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지만 동시에 뭐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이력, 수상 실적, 네. 또 뭐 소논문, 네. 학생들이 쓰는 작은 규모의 논문이죠.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다 대학 측에 이제 내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몇 장이나 됩니까?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 내는 학생부가. 학생부는 뭐 그렇게 화면에 아주 나오는군요. 길지는 네. 않습니다. 네. 학생부는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주는 서류고. 저걸 잘 짜게끔 도와준다 이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에 이어서 나중에 이제 원서를 낼 때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학생부의 기본 자료를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그것을 근거해서 이제 인상적인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느냐. 네. 이런 것이 이제 학종의 첫 문턱을 넘는 관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2학년인데 뭐 소논문 하나 어디로 발표를 해야 되고요. 자, 이런 논문은 자 이렇게 제가 잘 쓰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든지 이쯤에서 또 어디 저기 어려운 분들 동아리 봉사 하나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걸 다 만들어주는 겁니까? 아이를 만들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 게 늘어나면 네. 전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3종목을 뛰는 철인 3종 경기를 내가 준비한다. 그러면 뭐 자기가 좀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철인 10종 경기 정도 내가 준비해야 된다면 그럼 당연히 내가 다음에 한 달 동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은 욕구가 네. 늘어나겠죠. 대학이- 이 전문가가 이제 컨설턴트나 코디입니다. 네. 뭐 도움이군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뭐 드라마에서는 막 몇십억씩 주는 뭐 부자들이 학종으로 물론 교수님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일부 뽑겠죠. 네, 그렇죠. 뽑죠. 네. 네. 그러면 거기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까? 이른바 학생들의 그 네.
학생부에 나와 있는 여러 스펙들 네. 이것 보고 뽑는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비율은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8대2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수시로 뽑는 80%가 수시로 뽑는데 그 중에 40%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로만 한정해 보면요, 서울 상위 10개 대학 학종 네. 비율이 총 정원의 60%예요. 네. 그러니까 훨씬 높죠. 전국 굉장히 많이 평균보다. 뽑는군요. 네. 서울대만 뽑아보면 서울대 총 정원의 80%가 학종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면 학종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부 네. 종합전형으로 가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학교 같은 경우도 네. 약 34%는 저희는 뽑는데 네. 제가 이제 면접을 들어가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자기소개서 이게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면접 점수가 들어가는데 네. 이제 저희도 면접관이면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학생이 어디서 무슨 수상을 했다거나 경력이 있다거나 어디 가서 봉사를 많이 했다거나 또 자기소개서에 특별한 내용이 있거나 이러면 네.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과 좀 다른 특별한 어떤 경력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가 있으면 네.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 눈길이 가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번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결국 네. 그걸 만들어줘서 가는 거죠. 뛰어난 코디가 있어가지고 이런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잘 포장해 주면 명문대를 가기 쉬워집니까? 현실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그런 도움 별로 없이도 명문대 가는 학생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네. 현장에서. 그렇지만 자기가 만약에 코디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명문대에 입성했다면 그 이야기를 학생이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는 증명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드러난 것보다는 좀 더 많을 겁니다. 네.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뭐 제가 여쭤보는 보기엔 거는 예. 현실적으로 워낙 교육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시니까 도움이 되냐는 말이에요. 되죠. 예. 된다. 예. 그러면 못 쓰는 사람 손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사교육도 나름대로 네. 이제 그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일반적인 내신이라고 하는 것 그런 건 대개 이제 시험범위라든지 뭐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지만 네. 그 밖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의 요소들은 사실 다 남과 다른 독특한 개인적인 요소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수백 장의 자기소개서를 놓고 그걸 한 명당 한 10분, 20분씩밖에 못 보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입학사정관들 얘기가 70~80% 이상은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코디가 잘 포장된 친구에게 손이 갈 한 가능성이 1점이라도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이 드라마 이제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 뭐 욕심 이런 게 나오는데 정작 서울대생들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긴 있다더라 진짜. 나 주변에 물어봤는데 아 진짜? 이게 진짜 있대? 코디라고 안 부르는데 그냥 뭐 멘토 선생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건 줄 알았지. 막 너의 꿈이 뭐니? 너 이렇게 잘 알아? 나? 나 주변에 뭐 한두 명 있긴 있지. 동기 중에서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이런 게 있다더라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긴 이게 수시만 해도 준비해야 될 게 워낙 많잖아. 소개서 써야 되지, 스펙 써야 되지, 봉사해야 되지. 이게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일단 불안하니까. 그치, 뭔가 불안하니까. 챙겨준다 하면 좀 듬직하지 뭔가. 코디라고는 정수기 코디분밖에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요. 저도 학력고 세대니까 그때는 학원 네. 제일 많이 나갈 과외 선생님 정도였는데 네. 요즘에는 저도 요즘 입시 시스템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말씀 들어보니까 도움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코디를 해주면 네.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네요.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네. 사실 좋은 학교 가는 그 학생들의 비율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아까 통계를 보니까 네. 이게 그런 요소 때문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문득 아니 저 듭니다. 교수님이나 저희 백변은 서울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저희는 학원 시골에서는 그렇죠. 시골에서는 학원이 학원도 없죠.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든답니까? 제가 이제 코디 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로는 제가 두 사례를 들었는데 네. 둘 다 연봉 1억이었습니다. 1년에 그 학생 하나 맡아주고. 그렇죠. 물론 그 근데- 선생님은 그 뭐 아까는 멘토라고도 불리고 뭐 직함이야 중요하지 않고요. 예. 네. 그러니까 컨설턴트하고 코디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네. 코디보다 컨설턴트는 훨씬 흔하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다릅니까? 코디도 컨설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코디는 컨설턴트 더하기 매니저죠. 그러니까 연예인 매니저 또는 네.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연예인 하나를 철저히 관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학생 하나를 전담해서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 중에 하나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심지어 이런 것까지 해준다. 드라마에 나오는 예로는 뭐 그 빛의 조도라든지 네. 이를테면 뭐 온도라든지 아니, 그건 습도 너무 이런 현실성이 없는 것 것들까지 같고요. 이제 진짜 예를 들어 본다는 뭐 것이죠. 지금쯤 뭐 예를 들어
뭐 부산대학교에서 하는 무슨 글쓰기 대회가 있는데 이걸 가라. 여기서 최소한 이거 하나는 받아갖고 와라. 뭐 이런 식입니까? 그러니까 학종에서 구조적으로 외부의 조력을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소논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이제 조력을 받아가지고 논문 하나 쓰는 거죠. 학생은 이것을 자기가 썼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조력을 받은 겁니다. 또는 심지어 대피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교내 각종 대회 수상 실적입니다. 뭐 어느 날 이제 되게 학년 초에 공지가 되거든요. 네. 교내 무슨 과학 탐구 경시대, 수학 경시대, 무슨 뭐 영어 토론 경시대 이런 것들을 언제 한다라고 뜨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학교가 뭘 도움을 주는 건 없고 그럼 네. 대개 이제 부모와 사교육의 조력을 받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관심 갖고 화내고 하는 부분이 혹시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나는 구할 수 없나? 그렇죠. 문의가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가 굉장히 개탄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작가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적인 비판하려고, 의식을 담아서 드라마를 썼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나오는 결과는 나도 좀 좋은 컨설턴트, 네. 심지어 더 돈을 주고 코디를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 실제로 그 학원가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했더니 저 드라마 보고 배워버린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가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개선으로 이제 귀결이 돼야 되는데 네. 결국 제도 개선의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결국 뭐 우리 아이를 먼저 챙겨야 되니까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론으로 이제 가게 네. 되는 것이죠. 이 통계를 한번 보시죠. 자, 그러니까 이른바 코디를 통해서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저런 스펙을 만들어주면 과연 대학 진학률이 높아질까? 이건 이제 소득에 따라 해봤습니다.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부모들이 4년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진학시키는 확률은 24%인데 부모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인 가정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거니까 비교적 공신력 있다. 네, 그 말은 결국 여유가 있어서 부모가 코디든 뭐 컨설턴트든 멘토 선생님이든 이런 거 잘 붙여주고 스펙 잘 만들면 좋은 대학 간다는 게 입증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 학력고사나 뭐 이런 시험을 볼 때는 네.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은 문제를 누구나 똑같이 풀어서 줄 세워서 성적으로 잘랐으니까 좀 덜한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하게 다양한 요소를 결합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면 네, 혼자 유리해진다.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전국 고교별 서울대 합격자 수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시간 때문에요. 간단하게 이것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수시가 월등히 높죠. 서울대에 가는데 자 서울에 있는 유명 또는 서울 근교에 있는 유명 대학, 고등학교들입니다. 다 수시로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학종 이런 걸 이용해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자 시간 때문에요. 제가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여쭤볼게요. 학부모도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더 잘 알고 있을 거고요. 학교는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교육부도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제도 개선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작년에 이미 공론화를 통해서 올해 고1부터 할 입시 제도를 이미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떴다고 해서 또 이걸 흔들어버리면 정부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어떤 위험, 그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근본 틀을 흔들기는 정부 입장에서 쉽지 않을 테니까 그 학종의 여러 가지 비교과 요소 중에서도 가장 부작용이 심각한 게 소논문과 바로 수상 실적인데. 네, 소논문과 논문 작은 거. 예. 네. 근데 소논문은 다행히 올해 9일부터는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네. 근데 저는 이제 수상 실적까지 좀 시원하게 금지를 해달라. 그러면 그나마 이제 학종이 가진 여러 가지 이 병폐 중에서 상당 부분은 좀 제어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플러스해서 이게 평가할 때 우리가 무슨 어디 수상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네.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많은 거 그거 숫자 많은 거 이거 가지고 평가하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뭔가 창의적인 어떤 생각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네. 그런 자기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릴까요? 제도 개선도 제도 개선인데 학부모 입장에서 제발 그 아이가 자기의 자존심이나 간판이다 이런 인식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나 아이의 장기적인 행복에도 좀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말씀 중에 자녀에게는 투자가 아니고 자녀에게 들어가는 건 소비다. 이건 무슨 예.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돈을 쓰면서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투자라고 생각하면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많이 회수해야죠. 투자할수록 많이 회수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아이는 그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결국 아이는 성공하는 아이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네. 결국 그 과목을 싫어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을 제가 현장에서 숱하게 보게 됩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식에게 하는 거는 투자 아니고 소비다. 이렇게 인식해야겠습니다. 이범 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사사건건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